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는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 여야 또 이동관 위원장 크게 표정이 엇갈렸죠. 현장 직접 영상 보시죠.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자신들의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네,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재선 의원 60명으로 180시간 필리버스터 준비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 이동관 위원장 구하기 전략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국회가 열릴 수 없게 됐죠.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예, 이게 국민의힘이 초재선 60명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당이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도 올라가고 할 텐데 왜 전격 처리를 했을까? 이 많은 언론들은 지금 이 OBS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동관이 타깃이었다.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손준성 대구 이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구 2차장 검사로서 지금 현안인 이재명에 대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팀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타깃일까? 거의 모든 언론이 이동관이 타깃이다. 하필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러니까 네네. 느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유독 일면에다가 아니다. 이게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을 했다. 이걸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면 이건 이정섭이 타깃이었다. 이정섭 검사가 타깃이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더하기 또 상방울 대북 사건 이게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겠다. 12월 9일 지나서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이 검찰이 보관, 언론에서 그런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꼼짝도 못하게 영장 청구하는 것을 다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법조계에서는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다수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네. 많은 이제 정치를 평가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타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현역으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건 아니다. 이 이정석 검사가 타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제가 한 10여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거의 한 7대3 정도로. 예. 그런데 막상 아침 조간신문을 쫙 펼쳐보니까 조선일보만 헤드라인에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동관 가령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묶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가 두 사람뿐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이걸 판단하는데 이동관 위원장까지 손발이 묶여버리면 방통위는 다음 총선까지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네.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열심히 하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짜 뉴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가짜 뉴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하는 말처럼 세계적인 트렌드고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도 그걸 강조를 했고.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방통위원회의 새로운 기능이 작동을 전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총선 과정에서 예. 이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에 이동관 위원장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나를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동관을 같이 그 타겟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예상대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것이냐 주목이 되는데 사실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된 것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노란봉투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에 이것이 논의될 때부터 예. 이건 거꾸로 반민주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법률적인 것이고 또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고 네. 그래서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방송 3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할 필요 없이 귀를 막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방송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네. 언론에 관한 시민단체로 포장된 좌파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걸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공영방송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고 거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진행자들부터 안쪽으로 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1년 반 동안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 개선되지 않았느냐 방송 권력을 그쪽에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KBS, MBC 그리고 E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꿔서 만약에 지도부가 바뀌어버리면 이 큰일이 나니까 어떤 요번에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이 사진을 21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학계하고 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왕창 넣어버리겠다. 예. 그리고 권력이 개입을 하는 것을 축소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KBS, MBC 그리고 EBS는 이른바 시민단체로 포장이 된 이 언론 단체들, 언론 좌파들 이분들이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건 친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뭐 천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방송 장악을 그대로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저도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방송 3법을 바꿔서 이제 KBS, MBC, EBS를 갖고 앞으로 그 이사진을 임명하고 이사진 임명한다는 것은 이사진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이 사장단부터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가 추천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 네, 이 네.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깨닫습니다. 무엇이 예. 진실인지를. 네, 알겠습니다. 나는 민주당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예.